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4일 낮 12시 30분입니다. 어제 부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장관이던 세이크 자키 야마니가 런던에서 90세로 사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이 뉴스는 이분의 업적이라고 할까요? 이분의 역할에 비하면 너무나 작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역시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렇게 강력했던 사람도 평민으로 돌아와서 죽게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부고가 1979년에 났다고 하면은 세계 모든 언론의 일면 머리 기사를 장식했을 것입니다. 바로 1970년대에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사람입니다. 박정희 정부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1차 석유 파동, 오일 쇼크라고 불리는 1973년의 제1차 석유 파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세계 경제 질서를 바꾼 사람입니다. 1970년대를 상징하는 사람 인물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야마니 석유상을 꼽겠습니다. 이 사람이 90세에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만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만이를 기억한다면 1970년대를 성인으로 산 사람이죠. 야만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만이와 결국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박정희 이야기가 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한다면 70년대 석유 파동을 일으켰던 야마니, 그 속에서 중화공업 건설을 그냥 밀고 나갔던 박정희.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 거냐? 사우디아라비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현재 21,373달러입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은 어떠냐? 31,681달러입니다.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는 거, 이거 꿈엔들 상상했겠습니까? 1970년대 오일마니가 몰려든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였습니다. 부자 나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석유가 아니라 중화공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약 50%나 앞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면서 7년 동안 밀어붙인 이 중화공업의 기적이 우리 국민에게 선물한 거죠. 70년대에 우리가 언젠가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면은 그 미친 사람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미친 사람. 결국 제조업으로 승부를 한 한국의 발전 전략이 이겼다는 거죠. 이분은 야마니는 아주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전통 복장을 하기도 하고 넥타이 매기도 하는데 말이 아주 부드럽고, 그러나 이 전략은 아주 무섭게 짜는 외유내강한 사람인데, 이분은 왕족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잘 왕이 특별히 이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이 법률가를 젊었을 때 석유상으로 채용한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 세계 무대에 등장하느냐? 바로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혼이 났습니다. 사다트의 이집트 그리고 아사드의 시리아로부터 협공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은 한때 핵무기를 사용해야 이거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까지 몰렸다가 샤론 장군의 기습작전이 성공해가지고 결국은 시나이 반도로 들어왔던 이집트 군을 배후에서 포위해가지고 고립시킵니다. 역전승을 합니다. 그러나 역전승을 했지만은 한때 그 불패의 신화를 가졌던 이스라엘 군대가 후퇴를 했다, 얻어맞았다 하는 이것 때문에 아랍 사람들에게 굉장한 뭡니까? 용기를 북돋아준 사다트의 기습 성공이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오페크, 석유 수출 기구 오페크가
무슨 결의를 하느냐 하면은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는 나라에 대해서는 석유를 수출하지 않거나 제한하겠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엄청난 짓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때 오페크 국가에서 가장 석유 생산량이 많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으니까 저기서 석유를 정산하면 석유값이 떨어지고 감산하면 석유값이 오르고 지금도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때야 뭐 막강했죠. 그래서 사우디가 주재를 하고 오페크를 리드를 하는 야마니가 바로 제1차 석유 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석유 엠바고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골치가 아프게 됐습니다. 한국이 뭐 석유가 나옵니까? 더구나 중화공업 건설을 선언한 바로 그 순간에 결정적 한 방을 맞은 거죠.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때 오원철 수석이 등장합니다. 오원철 수석은 2년 전에 작고하신 분입니다만은 이분이 석유 위기를 돌파하는 말하자면 선봉장이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투자한 갈프라든지 이런 석유 회사를 움직여 가지고 또 미국의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한국이 석유 검수 대상에서 면제를 받는 그런 로비를 하는 한편 중화공업 투자를 그냥 밀고 나갑니다. 오원철 수석이 중화공업 기획단장 역할을 했습니다. 경제수석 비서관을 겸해가지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비서실장 김정념 실장 다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오원철 씨도 돌아가셨네요. 이 세 사람이 석유 위기를 극복하는 세 사람의 말하자면은 영웅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영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영웅도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영웅도 땅속에 반복이 바쁜데 누가 이 문학가가 있으면 우리가 석유 쇼크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서사시 같은 아마 작품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서 어떤 세계 지도자도 내리지 못한 결정을 합니다. 첫째, 중화공업은 계속 밀고 나간다. 중화공업에는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석유 값이 지금 4배로 올랐어요. 배럴당 2달러 하던 게 넉 달 사이에 4배로 올랐습니다. 10달러로. 견딜 수가 없죠. 보통 나라 같으면. 그러면 보통 지도자 같으면 중화공업 잠시 보류 이래 돼버립니다. 그때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 보류했더라면 대한민국은 지금 말레이시아 정도로 살고 있으면은 감지덕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밀고 나간다. 계속 중화공업 투자한다. 그러면은 이 달러를 어디서 조달할 거냐? 근데 지금 돈이 어디로 모이느냐? 중동으로 모인다.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에서 일대 붐이 일어났습니다. 돈이 다 석유 생산국으로 몰리니까 건설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동 건설 시장에 진출한다. 해서 현대, 뭐 한국의 유수한 건설 회사 다 중동으로 갑니다. 그 힘은 또 어디서 길러졌느냐? 월남전에서 길러졌습니다. 월남전에 우리 현대 등이 나가서 국제공사를 한 경험이 있어요. 이 회사가 그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중동으로 진출합니다. 중동 건설 시장에 한때 우리 노동자가 30만 명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군대 생활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군대는 휴가라도 있지만은 2년, 3년 휴가 없이 가족과 헤어져서 거기서 일한 분들, 그분들이 달러를 벌어가지고 보내니까 1977년에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중동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중동 기름을 사고도 남을 만큼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감동적인 역전 드라마죠. 역전 드라마. 그래서 야마니가 일으킨 석유 파동에 박정희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이 위기를 호기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호기로. 1970년대 다른 나라는 중화공업
투자를 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그때는 땅값도 쌌습니다. 우선 공장을 싸게 지을 수가 있고 최신 시설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품 코스트가 낮아요. 그러니까 중화학공업, 6대 중화학공업이 경쟁력을 갖게 된 거죠. 포항제철, 조선, 그 다음에 비철금속, 전자, 석유화학 등등. 이게 지금도 코로나를 극복하는 한국 경제의 저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야마니 석유상은 1980년대로 넘어오면 힘을 좀 잃게 됩니다. 이분이 상당히 그 위기를 겪은 적도 많습니다. 1975년에 자기를 밀던 파이잘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친척에 의해서 암살돼 버립니다.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는 비엔나에서 오페크 회의가 있는데 이 카를로스 자카리라는 별명을 가진 베네수엘라 테러리스트가 습격을 해가지고 석유 장관들을 몽땅 납치를 해갑니다. 그래서 야마니를 죽이려고 했다가 협상이 돼가지고 결국 풀려나기도 했지만은, 그러다가 79년에는 이란에 이란은 또 1979년에는 또 제2차 오일 쇼크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에서 팔레비가 쫓겨나가고 호메이니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이란에서 석유 생산에 차질이 있으니까 제2차 오일 쇼크가 나가지고 배럴당 한 18달러 하던 게 2배로 올라버립니다. 30달러, 40달러에 육박합니다. 이게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1차 오일 쇼크는 박정희가 적극적으로 극복을 했는데 2차 오일 쇼크는 물가도 오르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장기 집권에 대한 실망감도 있죠. 또 김영삼의 대여 투쟁이 있죠. 한미관계 나빠지죠. 이게 합쳐가지고 결국 10월에 부마 사태, 열흘 뒤에 11.6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제2차 오일 쇼크의 파고는 박정희 대통령이 넘지를 못했습니다. 자, 1980년대가 열리면은 이제 석유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동안에 이 석유값이 좀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석유값이 떨어지는 80년대에 석유값이 왜 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이 대전략 차원에서 볼 면이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해가지고 소련과 정면 대결 노선을 갑니다. 근데 소련이 엄청난 석유 생산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골탕 먹이려면은 석유값을 떨어뜨려 버려야 됐다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협조를 받아가지고 석유값이 배럴당 한 40달러 갔다가 15달러 정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세계 경제가 잘 됩니다. 한국이 바로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시절에 1980년대에 연평균 경제성장률 11.1%, 세계 1등입니다. 1등. 고도성장을 이룩했고, 이 고도성장 덕분에 민주화의 소용돌이를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석유값 때문이죠. 석유값 덕분이죠.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오페크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야마니라는 이름이 언론에 이제 별로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1980년대. 그러다가 86년에 이분이 해임이 됐어요. 한 25년 동안 그 현직에 있다가 해임이 됐습니다. 그때 그때는 파더 왕인데 왕과 이 석유값 문제로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해임돼 버렸습니다. 해임된 이후에는 오늘 보니까 런던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주로 컨설턴트 이런 역할을 했는데 언론에서 전혀 멀어져 버렸다가 죽었다는 뉴스를 접하니까 이런 지나간 일이 생각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SK라는 회사가 한국석유공사 유공이라고 불렸습니다. 1970년대 울산에 있는 정유공장을 운영하는 석유공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줄여서 또 유공이라고 그랬어요. 유공을 인수하면서 SK가 우리나라에서 재벌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국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배를 하루 한 5만 달러 정도의 석유를 수입하는 권한을
뭐라자면 이권을 얻게 되는데 그것도 야마니 수상의 덕분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야마니 수상하니까 아득한 옛날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1970년대니까 한 40년 전, 그건 이제 50년에 가까워지는데 그러나 아직도 석유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죠. 다만 석유 시장의 판도가 많이 달라지고 미국이 오일 세일을 개발하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옆에 사나운 나라 이란이 핵무장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죄가 있습니다. 이 알카에다를 만든 빈 라덴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9.11 테러에 가담했던 10여 명 중에서 반 이상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테러 단체에게 돈을 주고 와가지고 바깥에서 활동하도록 만들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와가지고는 행패를 부리지 말라고 하다가 9.11 테러가 나면서 딱 걸려가지고 그 뒤에는 그런 장난 못하게 되고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언제까지 이런 통제적인 왕권으로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이 없으면은 도저히 지탱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너무 석유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1982년에 쿠웨이트에 가서 쿠웨이트의 석유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 제작하니까 이 사람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낙타를 탔다. 우리 아버지는 자동차를 탄다. 그러나 나는 자가용 비행기 몰고 다닌다. 그런데 내 아들은 다시 자동차 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손자는 또 낙타 탈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쿠웨이트가 나중에 이라크한테 1990년에 점령이 되고 나라를 잃었다가 겨우 미국 도움으로 나라를 다시 찾게 되는데 석유 많다고 해서 이게 부자가 된다 한들 이게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석유는 없었지만 석유에 얼마나 목말랐으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1976년에 포항에서 석유가 나왔다 해가지고 발표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땅 밑에서 나온 석유가 아니고 바깥에서 들어간 석유인데 그게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국민들에게 석유가 나왔다고 그 석유를 내가 들이마시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석유에 목이 탔던 대한민국이 결국 사람의 투자를 했습니다. 사람의 투자를 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계속 땅을 파다가 우리가 박정희의 위대한 선택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됐다. 야마니와 박정희 대결에서 결국 마지막에 우승 사람은 박정희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